안녕하세요. 연상한기한국사 박지엠입니다. 드디어 이제 6탄 삼국시대로 접어드네요. 이제 삼국시대에는 정치사 파트를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왕명을 기억하고 왕의 업적을 연상한기합니다. 근데 삼국시대 왕들이 이제 삼국 항쟁기가 바로 2세기에서부터 7세기에 걸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2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대로 왕명을 먼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바로 이제 OT 강좌에서 기초결합법 그리고 기초장을 배웠죠. 그 기초장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해를 갖다가 이제 칠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기초장은 항상 그림이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상중하로 잘라서 번호를 1번부터 9번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1, 4, 7은 각 그림의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이렇게 서랍장에 9개부터 1번부터 9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서랍장을 확장시키려면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개씩 그림을 붙이고 상중하로 잘라가지고 번호를 똑같이 붙이는데요. 그럼 1번이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장 서랍을 따로 띄워놓는 겁니다. 10번대 서랍, 20번대, 30번대 서랍은 따로 띄워놓지요. 그래서 10번 서랍은 대장 서랍이니까 20번 서랍도,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해력이 앞서신 분들은 왜 서랍을 띄워놓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로 항상 그 위치에 그 번호가 위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 때문에 100개, 1000개의 낱말을 아주 순식간에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서랍은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항상 위에 존재합니다. 11번도, 21번도, 31, 41, 51번도 항상 첫 번째 그림의 제일 윗부분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8번 서랍은 세 번째 그림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죠. 18번, 28번, 38번, 48번도 항상 세 번째 그림의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국시대 항쟁기가 2세기부터 이제 7세기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항상 이 번호가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2번에 2세기 왕, 3번에 3세기, 4번에 4세기 왕, 7번에 7세기 왕을 갖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결합해서 암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제 1번이랑 8번, 9번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들은 무슨 그림들이냐? 바로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지요. 그래서 이때 통일 직전까지의 왕들을 갖다가 676년에 통일이 되니까 이때 신라 상대 왕들, 삼국 항쟁기의 왕들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그림 파트에서는 중대, 신라 중대가 있죠. 바로 무열한계 직계자손들이 왕을 하죠. 그걸 중대라고 해요. 그리고 하대는 내물한계 직계자손들이 왕을 하는데, 세 번째 그림 파트, 세 번째 서랍장에는 하대의 왕들을 쉽게 연상한 게 할 겁니다. 그러면 중대, 하대, 상대 왕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1초도 안 걸려서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띄우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칠판에 그림 띄웁니다. 이 그림을 말이죠. 그 고대 왕조의 네트라고 해요. 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과 장을 중첩해서 결합했을 때 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의 그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림 설명을 하죠. 자, 오랜만에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왕이랑 남편이랑 그 오른쪽 스님은 원광법사예요. 원광법사가 행차를 해가지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바로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문희, 김유신의 여동생이죠. 문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선덕 여왕의 남편이죠. 김용춘이라고 해요. 여왕의 남편을 국서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 김용춘, 선덕 여왕 그리고 원광법사.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궁궐들이 있죠. 이 궁궐들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단지 그림 구도상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중하를 똑같이 잘라서 번호를 붙이고 기초를 붙이고 기초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제 삼국의 왕들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기초를 먼저 기억하고 칠판으로 가가지고 이제 연상 결합을 해가지고 왕명들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초가 바로 뭡니까?
김유신의 활이에요. 김유신이 활을 들고 있죠. 그래서 기초 2번을 이제 뭡니까? 김유신의 활로 정합니다. 여기에 2세기의 왕들을 결합을 시켜야겠죠. 3번은 김유신의 신발이에요. 신발. 자, 4번은, 5번은, 6번은 전부 김춘추의 상중하에서 정하죠. 자, 4번은 김춘추의 모자. 편의상 모자라고 하겠습니다. 6번은, 5번이죠, 5번. 5번은 김춘추의 허리띠, 편의상 허리띠라고 정합니다. 6번은 김춘추의 이제 옷자락이죠. 나풀나풀거리고 있어요. 물론, 김춘추의 신발로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김춘추의 옷자락으로 정하죠. 자, 7번. 이제 7번밖에 필요가 없죠. 바로 무늬의 머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기초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각 세기별로 왕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각 세기별로 왕명을 기억할 텐데요. 원래는 간단해요. 우리가 조금 아까 기초 기억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왕들의 이름을 형상화시키고 그걸 갖다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주로 연속결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세기는 2번 기초에다 결합을 시키면 돼요. 바로 뭡니까? 활이죠, 활. 자, 우리가 태연을 등장을 시켜요. 가수 태연. 태연이가 싫으면 테리로 해도 좋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자 들어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저는 샘플로서 단지 가수 태연을 정했을 뿐이에요. 태조 왕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태연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태연이가 말이죠. 갑자기 활을 낚아채요. 김유신 활을. 그리고 팡 쏩니다. 근데 멀리 날아가더니 멀리서 국익국을 끓이고 있어요. 왕이. 근데 어깨 죽지에 천사 날개가 달려 있어요. 천사 날개가 달린 그 고깃국을 왕을 끓이는 왕의 날개 죽지에 딱 맞아서 피가 뚝뚝 흐르면서 왕이 비틀비틀 거립니다. 연상 끝. 아주 간단하죠. 바로 2세기에는 이제 고구려 왕들만 기억하면 되죠. 태연이가 태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세기에는 고구려의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 날개죠. 천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왕이 고깃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화살을 맞았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 고국천왕이죠. 고깃국을 끓이는 천사 날개왕,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는 요 두 왕만 기억을 하면 돼요. 다른 국가들은 아직 국가 체제를 정비하지를 못했거든요. 자, 3세기로 넘어갑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자, 3세기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김유신의 신발이죠. 김유신의 신발을 말이죠. 어떤 왕이 다가옵니다. 그 왕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정하세요. 그 왕이 갑자기 김유신의 신발을 벗겨요. 그러더니 신발을 흔듭니다. 그랬더니 동전 1,000원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동전 1,000원에서 500원을 말이죠. 그 옆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신보름값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 고딩 2학년짜리가 신나가지고 달려갑니다. 연상 끝. 아주 간단하죠. 아직까지는 연상이 간단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3세기의 왕이 누구라고요? 동전 1,000원 소리가 났죠. 동천왕이에요. 동천왕. 고구려의 왕이죠. 자, 이거를 500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주죠. 바로 백제의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고이왕이죠. 고이왕. 고이왕입니다. 바로 백제의 이제 국가 체제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왕들을 기억한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왕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그 왕 때의 업적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그림 한 장에 놀랍게도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모든 왕과 중요한 업적들이 다 연상하기가 돼요. 아주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자, 4세기입니다. 김춘추의 모자죠. 근데 정신 이상한 미친 왕이 말이죠. 비틀비틀거리면서 다가와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김춘추의 모자를 가지고 도망을 가요. 미친 왕이 정신이 미쳤어요. 그러니 또 어디 가서 장난칠 게 없었던지 멀리서 말이죠. 이번에는 고깃국을 서서 먹는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고깃국을 먹는데 그 원숭이의 똥침을 놓는 겁니다. 엄청 장난도 심해요. 그러니까 똥침을 맞은 원숭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펄떡 뜹니다. 아이고야 하면서. 그러면서 꾹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소의 수염을 잡아당겨요. 옆에 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잡아당긴 소가 움찔하면서 등을 갖다 이렇게 흔드니까 등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 킹콩을 연상하세요.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죠. 그러면서 침구류에 떨어져요. 하필 또 침대가 있었어요. 커다란 침대 왕과 왕비가 누워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
왕비가 허리를 다쳐요. 그 고릴라랑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왕이 막 화를 내요, 옆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뇌물을 바치고 무사히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화가 많이 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연상을 했는데요. 이제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말이 좀 발음이 안 좋더라도 금방 연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복습을 하면서 4세기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결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신이 미친왕이죠.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자, 미친왕이 뭐를 해요? 이제 고깃국을 먹고 있던 원숭이 똥침을 갈겼죠.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 자, 원숭이가 말이죠. 팔짝 뜨면서 뭘 잡아당깁니까? 소수염을 잡아당기죠. 소수염.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자, 근데 말이죠. 이 소 등에 타고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킹콩이 타고 있었죠. 우리는 그냥 킹콩이라고 하세요. 바로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죠.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근초고왕.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어디로 떨어졌나요? 침고리로 떨어지죠. 거기서 왕비의 허리가 다쳐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침류왕입니다. 침고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릴라가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뇌물을 줬죠. 뇌물왕한테. 그래서 우리는 뇌물왕이라고 합니다. 뇌물왕. 뇌물왕은 사실 마리깐이죠. 이 시기까지는. 자, 마리깐입니다. 뇌물 마리깐이죠. 정식 명칭은. 뇌물 마리깐. 이해되시죠? 자, 드디어 이제 4세기로 들으면서 신라가 이제 국가체제를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국가체제를 정비한 순서죠. 고구려 백제 신라순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5세기로 넘어갑니다. 기초 5번이 뭐였죠? 바로 김춘추의 벨트였죠. 허리띠. 근데 말이죠. 게토레이를 엄청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광적으로 게토레이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장난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허리띠, 김춘추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게토레이 캔을 묶어요. 그리고 막 돌립니다. 근데 옆에 있던 장수한 울서가 그게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장수한 울서가 그걸 피해가지고 막 날아가요. 날아가지고 어디에 앉습니까? 바로 문자질을 하고 있던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동네 부녀자를 꼬시려고 막 문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자질 하던 왕의 손목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문자질을 엉뚱한 데다 보내버립니다. 어디다 보냈을까요? 유재석한테 보냅니다. 우리 유재석. 비실이 유재석한테 문자가 보내져요. 그래서 비실이 유재석이 딱 보고 아주 이상한 문자가 와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괴로워. 이거 분명히 나한테 온 문자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한 조금 야한 문자였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길가에 있는 문주란 있죠. 여러분은 문주란을 모르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문주란 검색해 보세요. 꽃 이름입니다. 문주란이라고 하는 가수도 있지만 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주란 꽃을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주란 꽃을 갖다 뽑아가지고 자기 식당을 하잖아요. 거기 식당에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물을 주면서 가엽게 쳐다봅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식당에 문을 꽉 열리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어눌한 지상렬. 항상 말이 약간 어눌하잖아요. 어눌한 지상렬이 들어와서 어이 뭐해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요. 밥 먹으러 왔겠죠. 그래서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식당마다 다 텔레비전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드라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지섭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독이 외칩니다. 촬영 끝. 연상 끝이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연상을 해봤습니다. 5세기 좀 왕이 많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결합을 시켜요. 사실은. 게토레이를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당연히 광개토대왕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활약을 한 왕인데 그냥 5세기에 넣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왜냐하면 이제 5세기에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4세기에도 활동을 했지만 5세기에 넣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누가 피해갔나요? 장수한 울소가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피했죠. 장수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날아가던 장수한 울소가 어디에 도착했나요? 동네 부녀자를 꼬시려고 문자질하던 왕의 손목에 앉아요. 문자왕이죠. 문자왕. 자, 문자왕이 고구려의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잘못 발송을 했죠. 누구에게 갑니까? 비실이 유재석. 바로 백제의 이제 비유왕이죠. 비유왕.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실이 유재석이 막 괴로워했죠. 괴로왕입니다. 정말로 괴로워하다 죽어요. 괴로왕은.
자, 그래서 뭘 밟아요? 길가에 피어 있는 문주란 꽃을 밟죠. 문주왕입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아주 착한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동성왕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자기 레스토랑에 화분에다 심어주고 물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살피죠. 근데 그 레스토랑 안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어눌한 지상렬이 들어와요. 이제 어눌한 지상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해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TV를 시청하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소지섭이 나오죠. 바로 소지왕이 나오지요. 자, 여기까지 한두 번 머릿속에서 복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금방 기억이 되고 아주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몇 번만 복습해 주시면. 자, 6세기, 7세기 남았네요. 설명을 드리죠. 자, 6세기는 뭡니까? 기초가 일단은 뭐죠? 김춘지의 옷자락에서 말이죠. 무유령이에요. 무유령. 이렇게 생긴 무 있죠? 이런 무의 유령이 흐르르 하면서 치마에서 치마가 아니죠. 옷자락에서 날아가지고 멀리 있는 산에 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마침 들어가자마자 그걸 신호로 기다렸다는 듯이 산 중턱에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지하에 증기기관차가 뽁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지하 증기기관차. 은하철도 9구를 떠올리세요. 지하 증기기관차가 뽁 하면서 공중을 막 날아다녀요.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지상에 착륙해가지고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섰는데 문을 벌컥 열고 누가 나옵니다. 아주 법석 떨기 좋아하는 흥국 씨가 나와서 호랑나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진흙왕이죠. 항상 얼굴에 머드로 팩을 다 붙이고 다녀요. 진흙왕이 깔깔거리면서 좋아합니다. 아주 재밌으니까요. 자, 무유령부터 시작하죠. 자, 6세기에는 말이죠. 고구려의 왕이 없어요. 바로 안양평원인데, 안양평원을 이렇게 이제 왕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귀족 연립 정권이라고 하죠. 귀족 연립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힘이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6세기에서 크게 암기해야 할 왕이 없어요. 다 참고적으로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유령이 나왔죠. 무령이죠, 무유령이니까 백제 무령왕 하면 무조건 무령왕릉을 떠올리죠, 사실은. 그리고 산 위에 성으로 갔어요. 바로 백제 중기를 이끌었던 성왕입니다. 이 성 주인이 바로 성왕이에요. 자, 그런데 지하 중턱에서 뽁 하고 뭡니까? 지하 증기 기관차 지증왕이 나왔죠. 지증왕이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선대 누가 나오니까 법석 떠는 흥국 씨가 나오죠. 법석 떠는 흥국 법흥왕. 그리고 이제 진흥왕이죠. 진흥왕. 자, 이 진흥왕은 바로 6세기에 신라의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인 지법진으로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6세기 끝났고요. 이제 7세기 마지막입니다. 문희 얼굴에 영양크림을 막 바릅니다. 누가요? 영리한 류승범이죠. 영리한 류승범이 영양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제 점심으로 배달시켜 보쌈을 먹어요. 다 먹고 그릇을 내놓으니까 보쌈 장수 아줌마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기로 돌아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넓은 무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몰래 뽑아가지고 하나 먹는데 그 울타리 위에 의자가 있었어요. 높은 의자에서 지키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내팽개치고 막 달려가요. 동네 어귀로. 동네 어귀에 가니까 진흙 평상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평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숨어요. 근데 진흙 평상 위에는 어떤 여대생이 말이죠. 메이크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선캡을 쓴 덕성 여대생입니다. 덕성 여대생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냥 아무 여대생이나 덕성 여대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캡을 탁 눌러 씌우세요. 그럼 얼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선캡을 쓴 덕성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여대생이 지나가는 떡장수 아줌마를 불러요. 그랬더니 보니까 진달래 떡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생겨서 그 진달래 떡을 먹으면서 이제 연상을 찰칵하면서 연상을 끝냅니다. 자, 됐죠? 자, 7세기의 왕들입니다. 바로 무슨 왕이었죠? 영양왕이었죠. 자, 이 대단한 왕입니다. 영양왕. 우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알아도 영양왕은 모르는데
바로 이 영영왕 때 사수대첩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영유한 유승범이죠. 영유왕입니다. 영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제 보쌈 장수죠.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입니다. 그리고 무밭으로 갔죠. 이제 무왕이죠. 무왕. 백제 무왕. 그리고 의자왕이겠죠. 이거 백제 마지막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입니다. 진흙평성이었죠. 이제 진평왕이죠. 그리고 진흙평성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는데 바로 선캡을 쓴 덕성 여대생 선덕여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라 최초의 여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촌 동생이죠. 바로 진달래떡 진덕여왕이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신라의 상대는 끝이 나고요. 이제 무열왕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라의 이제 중대로 이제 설정을 하죠. 자, 여기까지 말이죠. 이제 각 세기별로 신라 이제 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을 기억을 했어요. 제발 한두 번만 꼭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몇 달 가고 몇 달 후에 복습하면 영원히 갑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만, 시험 합격할 때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세기별로 왕별로 이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완벽하게 연상하기 하도록 하지요.